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다뉴브 강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지만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한 발 늦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중심에 있는 헝가리 국립연구소의 소장 마르틴 교수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후 그는 자신이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지인, 바로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이준석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오랜만이야.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혹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마르틴 교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준석 씨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르틴 교수님, 제 생각에는 직접 한국에 오셔서 저희 회사의 반도체 제조 과정을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제 사장님께서도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매우 환영하십니다. 제가 잘 말씀드려서 특별히 초청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준석 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사장님께서도 교수님 일행을 특별히 초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 교수님과 연구원분들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뜻밖의 제안에 마르틴 교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는 연구소 젊은 연구원들에게도 큰 기대를 안겨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헝가리 연구소의 마르틴 교수와 젊은 연구원들로 구성된 탐방단은 한국으로의 여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기술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겪게 될 일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놀라움과 감동을 가져다 줄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만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문화를 통해 그들을 압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헝가리 연구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그들은 이국적인 문화와 첨단 기술의 중심지인 한국을 직접 체험할 기회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준석 씨였습니다. 그는 반가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한국의 환대 문화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한국에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호텔로 가서 짐을 푸시고 저녁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직접 여러분을 환영하는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길 연구원들은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헝가리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한 도시는 처음입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준석 씨가 근무하는 반도체 회사의 사장님이 준비한 환영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함께 헝가리에서 온 손님들을 정중히 대하며 그들의 방문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한국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헝가리와 기술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찬이 무르익어갈 무렵 사장님은 잠시 잔을 내려놓고 헝가리에서 온 연구원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산업 발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술의 발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바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산업화에 매진했죠. 당시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도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 격차가 너무나 컸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가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그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어요.
헝가리 연구원들은 사장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1990년대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그 선두에 섰고 우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룬 성과입니다. 사장님은 헝가리 연구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단지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연구원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산업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이룬 위대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준석 씨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고 사장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직접 보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이 배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말에 연구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지침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탱하는 한국의 정신과 가치였어요. 그날 밤 연구원들은 각자 방에서 한국의 성장 이야기와 자신들이 배우게 될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강국이 된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희생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이제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단지 지식 습득을 넘어 한국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친 헝가리 연구원들은 다음날 아침 반도체 제조 공정의 심화 과정을 견학하기 위해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날의 주요 일정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핵심 기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피터는 실수로 클린룸의 중요한 장비를 건드려 잠시 공정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긴장한 피터는 당황한 얼굴로 사장님과 이준석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피터는 한국의 엄격한 공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의 소중한 기술을 망칠 뻔했네요. 이준석 씨는 피터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피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여기까지 온 것도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개선의 과정 덕분입니다. 그러나 피터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헝가리에서 온 연구원들 중 가장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번 일이 자신을 더욱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연구원들은 각자 숙소로 돌아갔지만 피터는 홀로 남아 작업장 근처를 배회하며 한국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피터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의 작업에 진지하게 임하며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터는 그들이 일을 마치고 클린룸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지켜봤고 마침내 그에게 다가온 이준석 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피터에게 다가와 말했다. 피터, 여기에 다시 온 이유가 있나요? 피터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실수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준석 씨는 피터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터, 한국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배움의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정에 참여하세요. 피터는 이준석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처럼 자신도 헝가리에서 한국의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피터는 다시 팀에 합류했고 연구원들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한국의 기술에 매료되었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헝가리 연구원들은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연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작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대형 공장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운영되며 헝가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원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작은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의 상황에 더 맞는 규모와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준석 씨는 연구원들을 데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공장은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정과는 달리 소규모의 특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정 반도체 부품이나 모듈을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헝가리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원들은 비교적 소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장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소규모 공장의 특징과 운영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형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생산 라인 대신 효율적이고 유연한 공정을 통해 고품질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장장은 연구원들에게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공장이 대규모 설비 없이도 어떻게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각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해 작은 규모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헝가리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와 다른 연구원들은 이 공장의 운영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헝가리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품질은 훌륭하네요. 피터는 자신의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며 헝가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공장장은 연구원들에게 소규모 공장의 장점과 함께 도입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공정의 세부 사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체계를 잘 관리한다면 헝가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한국의 대형 공장과 작은 공장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공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헝가리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이 작은 공장의 견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이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헝가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날 견학은 연구원들에게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에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헝가리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반도체 공장을 견학한 후 헝가리 연구원들은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각자의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대형 공장과 소형 공장의 운영 방식을 비교하며 헝가리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피터는 자신이 적어놓은 메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본 이 작은 공장이 헝가리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헝가리에서 큰 자본이나 인프라 없이도 이런 공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는 대신 이렇게 작은 규모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맞을 거예요. 다른 연구원들도 피터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작은 공장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헝가리에서 이러한 모델을 도입한다면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헝가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이준석 씨도 이 대화에 참여하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준석 씨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헝가리로 돌아가면 먼저 소규모 공장을 세우고 이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로 했어요. 특히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국의 방식이 헝가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피터는 여전히 자신이 실수했던 일을 떠올리며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헝가리에서도 이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연구원들은 숙소에 돌아와 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에서의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를 토론하며 밤늦게까지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토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으며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헝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공장을 시작점으로 삼아 헝가리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터는 연구원들의 리더로서 중심 역할을 했고 자신감과 의지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준석 씨와 사장님이 강조했던 작은 실수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헝가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연구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헝가리로 돌아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을 바탕으로 그들은 헝가리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헝가리 연구원들은 마지막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씨는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날로 잡아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전통 공연이 열리는데 한국의 음악과 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기술과 산업만 봤으니 이제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우러 왔으니 전통 공연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연구원들은 이준석 씨와 함께 한국의 전통 공연이 열리는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극장에 들어서자 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공연장 내부는 아름다운 한국식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무대 위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한국의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구와 가야금, 해금 등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깊고 풍부한 소리와 함께 무용수들은 우아한 춤사위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절제된 움직임으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빠르고 역동적인 춤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공연을 보며 한국의 문화가 단순한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현대에도 큰 감동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연 중반에 펼쳐진 태평로와 판소리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이 공연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첨단 기술과는 또 다른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터는 공연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기술과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피터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반도체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시키고 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공연이 끝난 후 이준석 씨는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공연이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큰 강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경험이 헝가리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원들은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가슴에 품고 헝가리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그들은 헝가리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